오늘은 부모로서 마음 깊이 새기고 싶은 이야기 하나를 나눠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자식이 어느 순간부터 부모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존댓말을 쓰던 아이가 반말을 하거나 대꾸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순간들, 무심한 말투, 짜증 섞인 한마디, 때로는 아예 무시하는 듯한 태도까지. 그럴 때 부모 마음은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서운함과 외로움이 함께 밀려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속으로 100번도 넘게 되뇌게 되죠. 하지만 그럴 때 부모가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해줘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은 자식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자식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소외감에 눈물이 핑 도는 순간에도 나는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다잡는 거죠. 왜냐고요? 부모는 단순히 자식을 낳고 기른 사람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세상을 마주하기 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랑을 주고 가장 많이 희생하고 아무 데가 없이 헌신한 사람이 바로 부모니까요. 존중은 결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존재 자체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자식에게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자식을 키우며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애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너무 퍼줘서 그런가? 그래,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건 자식의 태도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에게 불필요하게 책임을 돌리는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에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사실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밥 드셨어요?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엄마, 아빠, 그 말은 좀 상처였어요. 죄송해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안 나올 때 자식의 무심함 속에서 상처가 더 깊어지곤 하죠.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그 아이가 못된 게 아니라 아직 어른이 덜 된 겁니다. 아직 존중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인 내가 내 스스로를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존중받고 싶습니다. 젊을 땐 안 그러셨던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사람 대접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말하면 속 좁아 보일까봐 내가 참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마음속 말을 꼭꼭 숨기곤 하셨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조금씩 바꿔보셨으면 해요. 말로 표현하진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너에게 세상 누구에게라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존중은 목소리 큰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지위나 돈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진심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보상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자식을 키워오셨습니다. 그건 어떤 보상보다도 존중받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자식이 그걸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자기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건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식을 바꾸는데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순간, 특히 그 상대가 내가 낳고 길러온 자식일 때 마음속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감정은 서운함입니다. 그 서운함이 오래되면 분노로 바뀌기도 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 진짜 버릇 없어졌구나. 말이 거칠어지고 목소리는 높아지고 때로는 눈물까지 나옵니다. 하지만요, 그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우리는 본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소리 속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건데 그 마음은 전해지지 않고 왜 자꾸 짜증을 내세요? 엄마는 늘 감정적이야.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자식은 부모의 속마음을 이해하기보다 그저 투정이나 잔소리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 기억하세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오히려 차분히 말하는 것이 더 강력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퉁명스럽게 말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반응하곤 하죠. 너 지금 엄마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버릇없이 왜 그래? 말을 해도 너 정말 너무한다. 이런 말은 순간적인 감정을 담고 있어서 상대에게 방어심만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너의 말투가 나를 많이 아프게 했구나.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 엄마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야. 그걸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알아달라는 마음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말에는 자식도 처음엔 버티다가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자식도 알고는 있거든요.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런데 본인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싶은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시기에는 소리를 지르는 부모보다 묵묵히 슬퍼하는 부모가 훨씬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무기력함이 아니라 더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은 날엔 눈물도 나고 억울하고 분하기도 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내가 원하는 결과로 바꾸려면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소리보다 침묵이 클 때가 있고 분노보다 차분한 말 한마디가 깊이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는 것도 지나치면 병이 되거든요. 다만 감정이 끓어오르는 그 순간 딱 한 번만 숨을 고르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말하지 않는 게 나를 더 존중하는 길이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든 혼자 차를 한 잔 마시든 그 감정의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로서의 지혜이고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늘 자식에게 말합니다.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그 말을 이제 스스로에게도 해줘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사과를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 깨닫게 한다는 내용으로 부모의 태도가 어떻게 자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특히 그게 내 자식일 때,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합니다. 제가 사과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속상한 걸 알기나 할까? 미안하단 말 한마디면 될걸. 왜 못하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기다리고 자식은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럴 때 부모로서 사과를 직접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너 아까 말투 잘못한 거 알지?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놓고 사과 안 해?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해. 하지만 이런 말은 대부분 자식에게 억지 사과만 이끌어냅니다. 진심도 없고 속으로는 또 시작이야 하며 불만만 쌓이게 되죠. 왜일까요? 진짜 깨달음은 스스로 알아차려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엔 잘못하면 바로 알려줘야 했지만 이제 자식도 어른입니다. 어른에게는 어른으로서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다림과 침묵 속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날 자식이 심하게 말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해봅시다. 그날 저녁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조용히 밥상을 차려줍니다. 별말 없이 방에 들어가 계시거나 천천히 산책을 나가버립니다. 그 순간 자식은 느낍니다. 뭔가 엄마 마음이 상했구나. 내가 뭔가 심했나? 이 느낌을 줘야 진짜 깨달음의 문이 열립니다. 자식이 먼저 와서 말을 걸 때까지 너무 급하게 나서지 마세요. 말을 꺼내도 이렇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엄마는 오늘 좀 마음이 무겁다. 너랑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많이 다쳤어.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내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사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교육입니다. 말이 아닌 느낌으로 가르치는 법이죠.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애가 끝까지 모르면요? 그냥 지나치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식이라면 강요로는 더더욱 바뀌지 않습니다. 사과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그 아이가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것이지 부모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꾸짖지도 질책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는 언젠가 큰 울림이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식이 조심스럽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그땐 미안했어요. 그날 제가 좀 예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했더라고요. 그게 몇 주 뒤일 수도 있고 몇 달, 아니 몇 년 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부모의 품이 있는 태도는 마음속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억지로 사과를 끌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에너지로 당신의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나는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그리고 그렇게 말없이 자식의 마음의 거울이 되어주세요. 누구에게든 무시당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대상이 낯선 사람이면 저런 사람도 있지 하며 넘길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내 자식일 때는 다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은 좀 아니지 않니? 그 순간 자존심도 마음도 함께 내려앉습니다. 하지만요, 바로 그 순간이 내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무시당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으면 자식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확신하게 됩니다. 아, 엄마는 내가 막대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버진 내 말에 쉽게 상처받는구나. 그냥 넘어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무시당한 후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이후에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존엄을 다시 세우는 열쇠가 됩니다. 자식을 다그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당신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 그게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한 다음 날 당신이 평소처럼 묵묵히 아침을 준비하지만 한마디 덧붙입니다. 어제 내 말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오늘은 말수가 좀 줄 거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무릎 꿇지 않고 그렇다고 싸우지도 않고 그저 나는 상처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또는 자식이 당신을 소홀히 대했을 때 그래, 저 아이가 바쁘고 예민하구나 하며 그걸 당신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도 자기 가치를 지키는 한 방식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저런가? 내가 괜히 귀찮게 했나? 이런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아이의 태도는 그 아이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 스스로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늘 져주고 참아야 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말, 그건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과 존중은 결코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침묵, 당신의 표정 하나하나가 자식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나는 너의 부모이기 전에 하나의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부모의 모습은 언젠가 자식의 기억에 깊게 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모습이 자식의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나이에 뭐가 중요해? 그냥 자식한테 맞춰주는 게 편하지. 하지만 그건 편함이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누구도 나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내 가치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귀하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
당신의 하루를 당신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힘들면 등을 두드려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는 조금씩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잊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도 어른이 되었고 우리도 부모라는 이름을 넘어 나로서 살아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식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그냥 엄마, 그냥 아버지로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툭툭 내뱉고 일방적으로 부탁만 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묻지도 않으면서 부모니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그럴 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나는 내 부모이기 전에 하나의 사람이다. 내게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삶이 있다. 그걸 무시당하는 건 부모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아프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도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는 존중이 있어야 하고 배려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경계라는 말이 낯설 수 있지만 이건 차갑거나 거리를 두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선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 삶도 중요하다. 나는 내 말을 듣지만 내 의견도 존중받고 싶다.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 처음엔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부모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엄마가 저런 생각을 하셨구나. 아버지도 자기만의 시간을 원하시는구나. 부모도 그냥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성숙한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걸 말로만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식에게 모든 걸 맞추지 않고 가끔은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게 곧 나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라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갑자기 무리한 부탁을 할 때 예전처럼 무조건 그래, 알겠다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내가 조금 힘들 것 같아. 이건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번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이 짧은 문장들이 자식을 서운하게 할 것 같나요? 처음엔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부모도 인격체라는 걸 알리는 순간 자식은 부모를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곁에 있어주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누군가로 보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자식의 마음에 남아 그들의 삶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부모이기 이전에 존엄한 한 사람이다. 나의 생각, 감정, 시간, 삶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게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태어난 그날부터 모든 책임을 스스로 떠안고 살아왔습니다. 밥을 챙기고 옷을 입히고 공부 걱정, 건강 걱정, 미래까지 대신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걸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때론
그 고마움조차 잊고 책임이라는 말을 멀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말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너도 이 관계에 책임이 있다. 나는 너의 부모이지만 너도 이제는 어른이다. 나를 대하는 너의 태도에도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이 처음엔 자식을 움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당연하다는 듯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전해야 합니다. 부모를 향한 무례함이 그저 성격이나 스트레스로 정당화되지 않도록 자식에게 관계의 책임감을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결국은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보호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모른 채 자란 아이는 세상 속에서도 무책임한 어른이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화를 내며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말끝마다 툭툭거리고 당신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힘든 거 이해한다. 하지만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말에 대해서는 너도 생각해 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족이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식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은 이런 상황도 있겠죠. 자식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부모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걸 왜 나한테 말해요? 하는 태도.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모라고 늘 괜찮은 건 아니야. 너한테 모든 걸 기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마음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린 가족이니까. 부모의 약한 마음을 보이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자식에게 배려와 공감의 책임을 알려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당신의 마음엔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책임을 묻는 건 너를 위한 길이기도 해. 이런 말은 부모에게 쉽게 듣지 못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자식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부모의 책임만 강조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식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요. 이건 화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려놓고 대신 바라보게 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한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예민했겠거니 마음이 복잡했겠거니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부모는 늘 자기 자신을 먼저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되는 무시는 이제 더는 넘어가선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막는 건 부모의 단호함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큰 소리를 내거나 격하게 화를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 한 번 정확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비꼬는 말투로 말했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지금 말투는 나를 상처 입히는 말투야. 이런 식의 대화는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말했으면 두 번째부터는 그 상황을 피하거나 차분히 대화를 종료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건 내 감정을 지키는 방법이고 자식에게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입니다. 만약 자식이 또다시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그땐 이런 식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내 뜻을 분명히 전했어. 이런 방식의 대화는 나에게 상처가 되니까 지금은 대화를 멈추고 싶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자식의 머릿속을 멈추게 만듭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건 예전처럼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 인식이 바로 태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는 늘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참기만 하면 상대는 이건 괜찮은 일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한 번은 말로 하고 그 다음은 내 태도로 보여줘야 한다. 나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다. 무시란 말은 듣는 사람에게 나는 너를 존중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 말에 계속 반응하면 결국 내 마음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 한 번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엔 조용히 선을 긋는 것. 그게 더 깊은 교육이 됩니다. 자식에게도 부모가 무조건 받아주는 존재는 아니구나 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자식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무례함을 받아들이지 않기, 불편한 관계를 계속 끌고 가지 않기, 존중이 없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기.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인생의 자세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삶을 밀어두고 살아온 세월이 벌써 몇십 년입니다. 나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하루하루 아이 걱정, 공부 걱정, 결혼 걱정에 정작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시간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대체 언제부터 나를 잊고 살았을까? 왜 내 인생은 늘 뒷전이었을까? 그리고 그 대답은 슬프게도 지금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이해하든 못하든, 나를 무시하든 아니든, 나는 더 이상 자식의 그림자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자식에게 덜 미안해지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뭔가 해주지 못하면 늘 미안한 마음을 먼저 갖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곧 나를 잊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얘는 힘든데 나는 여행 가도 될까? 얘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즐거워도 될까? 얘가 돈도 못 모았는데 내가 뭐 사 입어도 되나? 이 생각들 이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결국은 자기 인생의 책임자입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부모가 끝까지 짊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살면 자식은 나를 위해 살아주는 사람에 익숙해지고 스스로의 책임감은 줄어들게 됩니다. 당신이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엄마 멋지게 사신다. 우리 아빠 아직도 열정이 있으시네. 나는 저런 부모의 자식이라는 게 자랑이다. 자식에게 진짜 영향력을 주는 건 희생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결심을 해보면 어떨까요? 늦게라도 하고 싶던 일을 시작해보기. 매일 한 가지는 내 기쁨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기. 자식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하기. 혼자라도 여행 가기, 취미 찾기, 친구 만나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삶을 너에게만 기대고 싶지 않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해. 그러니까 너도 내 인생을 존중해줘.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은 내 삶을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인생을 너에게만 걸어놓지 않겠다. 그게 진짜 독립이고 진짜 사랑이다. 이 말을 들은 자식은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됩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존중해야겠다고.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 자식은 내 인생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다. 지금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저 눈빛과 행동만으로도 그 사랑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깊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자식은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사랑이 당연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아낌없이 주다 보면 상대는 그것을 항상 있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사랑이 당연해지면 그 사랑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보다 앞서 존중이라는 단어를 꺼내야 합니다. 존중은 사랑보다 드물고 사랑보다 오래갑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존중은 태도입니다. 사랑은 말로 할 수 있지만 존중은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본능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는 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부모가 스스로 말해줘야만 비로소 전달됩니다. 자식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존중해주는 거야. 존중 없는 사랑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해. 나는 내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다. 이 말은 자식을 혼내는 말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말이고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단단한 표현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혈연이기 전에 사람 대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흘려듣습니다. 그러나 존중을 요구하는 말 한마디는 그 마음 어딘가에 단단히 박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말은 귀에 익숙하지만 존중이라는 말은 가슴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식에게 사랑이라는 말도 좋지만 이 말을 꼭 전해보세요. 나는 너에게 존중받고 싶은 사람이다. 나도 내 삶을 살아온 한 인간이다. 존중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가장 깊은 표현이야. 사랑이 깊을수록 그 사랑은 더 단단한 틀 속에 있어야 지켜집니다.
그 틀이 바로 존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자식과의 관계를 천천히 다시 그려보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랑만으론 부족하다. 사랑은 존중을 통해 완성된다.